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김주영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선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막걸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맛과 색을 더해 취향대로 골라 마시는 막걸리를 생산하는 1인 기업 C막걸리의 최영은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여름 극장가에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오싹한 공포를 선사하는 영화 괴기 맨션과 미드나이트를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소비가 온라인으로 집중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에 오프라인 매장이 전시를 하거나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스포츠 브랜드에선 MZ세대 사이에서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한남동에 매장을 내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1층을 전시장으로 꾸몄는데요. 이런 전시를 통해 젊은 고객에게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신제품도 먼저 선보이고 있습니다. 독특한 구성으로 젊은 세대의 이목을 끌었고 정기 전시 기간 평소 대비 두세 배 많은 고객이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체험 매장으로 탈바꿈한 오프라인 점포도 생겼습니다. 국내 한 화장품 브랜드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장을 체험형 매장으로 꾸몄는데요. 공병수거와 사은품 제공, 폐 화장품을 활용한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로 소비자 사이에서 이색 장소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매장도 리뉴얼 뒤에 방문객이 5배 증가하는 등 체험 매장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온라인 소비 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오프라인 매장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발길 잡기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실물 카드 없이도 IT 기술을 활용해 결제 가능한 페이 서비스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 흐름에 편승해 차 안에서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페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한 완성차 업체는 차량 간편 결제 시스템, 이른바 카페이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이 카페이를 활용하면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내리지 않아도 카페와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국내 한 카드사와 협업해 신차에 카페이 서비스를 탑재하며 서비스 확대에 나섰는데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용 전기차에도 카페이 서비스를 도입해 전기차 충전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활발한 카페이 서비스 도입에 힘입어 2025년까지 카페이를 활용한 결제 규모는 모두 173억 달러에 이를 전망인데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자동차 회사들의 생활 밀착형 IT 기술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부도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 3상에서 국산 백신 후보 물질을 기존에 허가받은 다른 플랫폼 백신과 비교해 임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플랫폼 백신끼리만 비교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비교 대상이 없는 백신을 고려해 다른 플랫폼끼리 비교도 허용한 건데요. 3만 명이 넘는 임상 3상 규모도 4천 명까지 줄여 임상 속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시험 백신 접종자 3천 명, 대조 백신 접종자 1,000명으로 임상 3상이 가능해진 겁니다.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코로나19 변이주 백신에 대한 고려 사항도 새로 마련됐는데요. 식약처는 시험 백신이 대조 백신보다 변이에 대한 면역 원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는 임상 시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 중인 백신 업체 5곳 모두 변이를 타깃으로 한 백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반기 토종 백신 임상 3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발걸음을 대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도심 속에서 새로운 장르의 포스트 모던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최영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젊은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막걸리도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부재료가 빚어낸 독특한 맛으로 주목받고 있는 막걸리가 있다.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재료들을 이용해서 MZ세대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있는 씨막걸리. 맛과 향 그리고 색깔까지 개성이 넘치는 막걸리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씨막걸리는 특히 동네 막걸리가 되고 싶어 도심 한가운데 과감하게 양조장을 열고 도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담은 술을 생산하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우리의 전통주 막걸리가 세계적인 문화가 되기를 바라는 씨막걸리의 최영은 대표를 만나본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여기 도심에서 도심형 양조장을 하고 있는데 막걸리만 만들고 있어요. 근데 도심에서 만들고 있는 천연의 컬러푸드를 사용한 전통의 방식으로 만드는 오늘의 크래프트 막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컨템포러리의 C, 코스모폴리탄의 C, 크리에이티브 컬러풀의 C, 하지만 클래시컬 크래프트라는 그런 이제 제품의 특성과 제 철학을 그대로 담은 그런 회사 이름을 이제 이렇게 C 막걸리라고 지었고요. 지금 작은 양조장이고 아마 강남구에서 최초로 서울시 강남구 최초의 막걸리 전용 양조장인데요. 좀 새로운 장르의 또 지금까지 없었던 우리술, 그러니까 우리술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은 변하는 거고 진화하는 거고 또 새로운 이제 장르가 만들어가는 이제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도시의 다이나믹함과 에너지와 새로움을 술이라는 문화에 담아낸다라는 생각으로 술을 혼자 만들고 있는 1인 기업입니다. 이제 술은 조금 이제 술이 나오는 이 패턴이 좀 특이해요. 가지고 보통 양조장에서 뭐 몇 가지 제품이 정해져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형태가 일반적인데, 저는 조금 패션 콜렉션처럼 예를 들면 그래서 시그니처 제품, 이제 1년 내내 나온 제품은 단 한 가지 시그니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달의 술 컨셉으로 술이 매달 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패션 디자이너가 시즌 콜렉션을 이제 이렇게 출시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달의 술 돌아가면서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온 술이, 그래서 제가 지금 식약처 국세청에 등록해 놓은 술이 16종이 나왔고요. 네, 그 중에서 좀 인기 좋았던 거는 앵코르 컬렉션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다양해요. 예를 들면 어떤 시즌에 이제 시즈널한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발렌타인데이 때 맞춰서 카카오 막걸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그 계기를 만들어서 술의 트렌드, 약간 트렌드를 술에 담아내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제 20대 때부터 유학생활 그리고 계속 해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손으로 직접 뭘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막걸리도 이제 집에서 담궈 먹고 이러던 취미가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뭔가 막걸리 우리술에 대한 매력에 제가 빠지게 돼서 그 로망이 이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양조장 창업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는 태국에다가 태국쌀로 한국 막걸리 현지 양조장을 만들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가 내가 우리 문화, 우리나라 특유의 고유의 뭔가를 가지고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종주국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작게 시작해보자 하지만 작은 대신 특별하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런 형태의 양조장을 하게 됐습니다. 뭐 혼자 일하다 보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겪는 어려움은 이제 체력적인 한계, 뭐 쌀도 몇십 킬로씩 번쩍번쩍 들어서 씻고 뭐 술도 병입하면 몇백 점씩 뭐 날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제조업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평은 안 하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하면서 그 이외에 가장 힘든 점은 아무래도 작은
양조장이고 작은 회사이고 소량 생산이고 또 생발효질을 하다 보니까 유통 채널 확보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입소문이 나서 물론 이제 찾아오시는 양조장들도 계시고 또 우리 술 바틀샵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관리하면서 이제 그 채널 확보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또 그거하고 연결된 건데 좀 힘든 그 이유는 대중들이 가지는 고정관념과의 싸움? 그게 이제 가장 힘들어서 이제 그게 또 채널 확보에 이제 어려움과 연결이 되기는 해요. 익숙한 그 막걸리의 고정관념? 너무 술 자체가 이제 컨셉이 특이하다 보니까 좀 생소한 맛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새로운 거를 시장에 내놓다 보면은 그거는 술뿐만이 아니라 어떤 품목이건 어떤 제조업이건 겪어야 할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은 하기는 해요.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나 이게 바로 채널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점이 혼자서 이제 뚫기에 좀 어려운 점이긴 하죠. 네. 제품 개발할 때 워낙에 제가 특이한 재료들을 넣다 보니까 이 재료가 쌀하고 같이 발효됐을 때 어떤 맛으로 끝나게 될지는 정말 실험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가 그냥 주스 섞어서 나는 맛하고 전혀 다른 이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오니까 그게 재밌으면서도 이제 가끔 발효하면서 향이 전혀 안 난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과하게 난다던가 그 비율 찾는 그 과정이 이제 제일 힘들고요. 개발 단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천연 부재료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향이라든지 시럽이라든지 가공된 퓨레 이런 걸 쓰지 않고 그냥 아예 그 내추럴한 천연 상태의 그런 이제 재료들을 쓰다 보니까 계절을 많이 타요. 그래서 계절을 많이 타서 예를 들어서 당근을 쓰는데 당근 같은 경우 여름 당근하고 겨울 당근하고 맛하고 색깔하고 향이 다 달라요. 그런 거라든지. 근데 이제 그 특성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계절에 따라서 시즌에 따라서 맛이나 향하고 색이 달라지는 자체는 저는 받아들여서 그거를 그 시즌의 특성으로 가지고 가는 편이에요.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의 술을 이제 내보내긴다기보다도. 근데 이제 그 달라지는 시즈널리티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스토리로 풀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다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 출시하기 전에 이제 집에서 술을 빚으면서 이제 취미로 빚을 때 가지고 있는 레시피들을 이렇게 제품화했는데, 그래서 다시 당근 얘기를 하면 봄 당근, 여름 당근, 가을 당근, 겨울 당근에 대한 특성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매력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형태의 탁하고 걸쭉하고 그러면서 복합적인 맛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런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매력은 그 고유성이라고 생각해요. 맥주도 어느 나라 가도 맥주가 있고 사실 어느 나라 가도 와인은 있고 증류주는 있어요. 근데 발효주 중에서 쌀을 이렇게 탁하게 발효해서 그리고 물론 몇 가지 정해진 제품만 있긴 하지만 슈퍼 가서 살 수 있는 술은 막걸리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동남아에 살 때도 탁하게 쌀 발효한 술이 있어요. 있지만 어느 지방에만 이제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전통 문화로서 이런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지 대중성과 고유성을 같이 가진 술은 막걸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별한 술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제 술처럼 특이하고 향이 강한 술도 있고 등산가 때 내려오면서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시원한 그런 형태의 막걸리도 있고 그래서 고유하면서도 특이하면서도 다양하면서도 접근성도 있는 술이라고 생각해요. 제 우선 꿈은 좀 멀리 꿈을 저 개인의 꿈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인생을 바치기 시작한 막걸리를 위한 꿈이기도 하고 그 꿈 중 하나는 막걸리라는 술이 하나의 세계적인 장르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다시 다른 술 얘기를 하는데 한국 맥주 있고 일본 맥주 있고 미국 맥주 있고 독일 맥주, 벨기에 맥주 있는 것처럼 쌀 문화권의 모든 나라에서 막걸리가 하나의 장르로 제가 계획하고 있던 태국 막걸리, 뭐 쌀이 많이 나는 다른 나라의 뭐 미국 막걸리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장르로 와인처럼 그런 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저도 기여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거랑 이어지는 이제 나중에 목표는 쌀이 나는 쌀 문화권의 다른 나라에 현지 양조장을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지금은 잠시 접고 있지만 애초에 가지고 있던 태국의 양조장 계획 이제 그게 이제 목표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종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업을 키워서 더 이제 확장을 하고 이제 인정을 받고 그래야겠죠. 네, 진짜 이 문화, 패션 콜렉션처럼 시즈널 콜렉션 막걸리를 이제 하나의 제품만 계속 생산해내는 대량 생산도 있으니 완전히 다른 장르, 다양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술에 우리 술의 다양화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장르로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뭐 그건 좀 너무 꿈이 크지만 그게 익숙해지는 맥주처럼 시즈널 콜렉션에 나오는 크래프트 맥주처럼 한국 술도 우리 술도 막걸리도 이제 네, 그런 술을 만드는 것이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정말 다양한 전통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통주를 찾아서 접하게 되면 그 매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실 테니 네, 한번 관심 가지고 우리 술 많이 찾아주시고 네, 한번 검색도 하고 네,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